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의사인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곧 깨지고 말았는데요. 결혼 5개월 만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몇 달 뒤 같은 문제로 다퉜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예단비 1억 5천만 원을 비롯해 혼수 구입비와 위자료 등 모두 2억 6,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2억 예단비를 주고 8개월 만에 파탄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요, 특히 예단비 액수가 매우 크고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파경을 맞았는데요.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고 양측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가 비슷해서 위자료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단비와 관련해서는 혼인관계가 8개월 동안 지속돼서 남편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서 남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이 성립되면 결혼 유지 기간이 짧아도 예단비나 결혼 비용은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단비나 이제 결혼 비용은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선물, 증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주는 걸로 이제 확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혼이 되더라도 이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판결들은 어떤 게 있냐면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제 혼인이 성립 자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성립이 짧은 기간에 1년 안에 된 경우에는 아예 성립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가끔 예단이나 이런 예물을 반환하는 판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동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결혼을 하면서 이게 뭐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다음에 동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다툼이 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결혼을 했다고 제대로 볼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예 결혼이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지 않아서 예물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짧아도 혼인이 성립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혼인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래서 너무 예단 예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본격적인 얘기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님 사연인데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함께 잃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고 남편과 아들이 며느리를 찾겠다고 함께 수소문하며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나 죽더라도 당신하고 가족들 노후는 걱정 안 하도록 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10억 원에 이르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는데요.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던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시리에 빠져있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저희 아들의 몫만큼 보험금을 달라고 합니다. 가출한 며느리에게 보험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네.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서 마음이 지금 무너지실 텐데,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던 며느리가 네, 등장을 했어요. 돌아와서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이제 남편의 배우자니까 상속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했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그 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이제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순위인 그 남편분의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니까는 네. 우선은 이제 원래는 네. 지금 같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드님과 우리 사연 주신 어머님이 원래는 이제 상속인이 네. 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사례의 경우에 이제 아드님도 상담자 남편분과 함께 이제 사망을 해서 그 며느리가 그 남편분의 직계비속, 즉 아드님의 배우자로서 그 아들 지위를 대습상속하는 대습상속 제도 때문에 그 상속인이 돼서 보험금을 아드님 몫만큼 받아갈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아, 네. 대습상속인으로 그렇게 네.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드님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그대로 네. 이제 물려받는 상속인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상속인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예,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에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습상속은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미 이제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네. 걸로 생각했는데 네. 이 사연처럼 아들이 지금 동시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하는군요. 네. 원래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 민법에서는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그러니까 형제자매 배우자, 즉 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을 하면 지금 규정처럼 대습상속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드님이 나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원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나중에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인 며느님이 또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돌아가시든 뭐 전에 돌아가시든 모두 이제 사실은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 동시사망도 대습상속에 준해서 그 먼저 돌아간 그 대습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런 면에서는 뭐 형평에 맞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네. 대습상속이 발생한다. 네. 네. 자, 그러면 며느리가 아들 목에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지금 사연 주신 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상속분을 나눠 갖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에도 피상속인 남편보다 직계비속인 아드님이 이제 먼저 사망을 했지만 대습상속 규정을 준용해서 이제 원래의 상속분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아드님이 1.5대 1의 비율로 이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사연자분과 며느님도 1.5대 1 그래서 10억이기 때문에 6억과 4억의 비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4억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했는데 이게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대습자도 사실은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가 되면 대습 상속도 받을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민법이 상속 결격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보면 이제 고의로 그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기로 한 경우, 그리고 또는 상해를 가해서 사망을 이르게 하거나 또는 사기 강박으로 그러니까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것을 강제로 하게 한 경우, 그리고 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 결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은 하셨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진 않아서 대습 상속인 지위도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좀 달라집니까? 이혼 소송 중이어도 사실은 이 지금 규정에는 해당하지는 않아서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정말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소송이 종료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이혼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송 중인 배우자도 아무리 이혼 사유가 뭐 부정행위나 폭행이나 뭐 이런 게 가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이혼 사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관해서 좀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김서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조성모의 To Heaven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